일단은 지금 중동전쟁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란, 미국 핵협상 다시 재개한다. 그래서 어디서 뭐 만나기로 했다. 요 얘기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한 가지 조금 걱정도 되고 의아한 점 있지 않아요?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비트코인 하락폭도 좀 적고요. 미국 증시도 쉽사리 이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야 이래서 진짜 시즌 종료 얘기까지 또 나왔어. 차트리스 분들. 근데 우리 예상보다 자산시장 하락폭은 크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주말에 나왔던 중동전쟁이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거예요. 막 중동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막 진짜 3차, 4차 진짜 이렇게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막 종교적으로 얽힐 수도 있고 미국이랑 중국이 막 참전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중동 전문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게 많으니까. 왜냐면 뭐 중동에 대한 이런 정치적이나 아니면 외교적이나 종교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분들 견해도 일리가 있어요. 맞고.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큰 거예요. 큰 겁니다. 핵시설을 이렇게 타격한 적이 있어요? 작년 4월 달에도 전쟁이 났었죠?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한 20명 가까이죠? 이란의 거의 군사 지휘를, 전두지휘하는 이런 간부진들도 다 사살을 했고, 그리고 석유 핵시설과 우라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때렸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근데 볼게요. 시장이 크게 안 빠져. 전쟁 강도에 비해서. 왜 그럴까? 오늘 그거 다뤄드릴 거예요. 강도에 비해서 쉽게 빠지지 않죠.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왜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의 떨어진 전투 능력에 있어요. 핵방사능 유출까지는 힘들어요. 이스라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땅굴이 아마 몇 미터였더라?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으려면 또 미국의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이 그 장비를 빌려주면서까지 이란을 죽일 그거는 없죠. 방사능 나오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도 힘든데 쉽지는 않다. 자, 첫 번째, 이란의 떨어지는 전투 능력. 지금 시장에서는 이란의 전투 능력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한 50, 한 40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전투지휘할 수 있는 군대를 움직이는 높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지금 다 잃었죠. 다 사살을 당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란에서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떻죠? 이란의 정권이 흔들리죠. 그 뜻은 이란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왜 안 좋은지는. 반미 국가이기도 하고 원유 가격도 그렇고 스위프트망도 그렇고 이란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는 안 좋죠. 그래서 전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no.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란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 중국이 있겠죠.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때요? 제코가 석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란을 지원해준다?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지금 내부적으로 힘들죠. 지금 시진핑 정권이 갈리니 많이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죠. 탈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란을 지원해준다? 그럴 수 없죠. 그럼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어떻다? 이란의 최대 지원자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수 있겠지만 이란은 게릴라전밖에 안 돼요. 예멘 후티 반군이라던가 헤즈볼라와 같은 이런 테러 아니면 게릴라 이 정도밖에 대응을 할 수 없을 거다. 드론으로 제일 저렴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잽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란에 떨어지는 전투 능력을 감안해서 증시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 자, 두 번째 뭘까요? 시장에선 이미 중동 전쟁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 크게 생각을 안 한다. 내성이 쌓였다. 요게 핵심이겠죠. 내성이 쌓였을 가능성이 여러분이 딱 이번에 중동 전쟁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금방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거는 좀 길게 가겠는데?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중동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길게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4월 달에 발생을 했었어. 이스라엘, 이란은. 이거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1년 전에도 발생했다가 시장이 크게 충격을 줬나? 안 줬지? 그때 살짝 조정이 나왔고 이후 회복해서 지금 더 많이 올라갔죠?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길게 갈 거다. 러우 전쟁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우 전쟁처럼 초기에만 이렇게 조금 시장이 막 무서워하고 리스크 때문에 빠지겠지만 이후에는 V자 반등 무조건 나오겠다. 이미 시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종교도 그렇고 이런 그 중동에서는 이런 분쟁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지속되겠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주더라도 이건 단기 노이즈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바라봤던 그 관점이 뭐였냐면 중동 전쟁이 미국한테 나쁜 것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중동 전쟁 때문에 거시 경제가 불안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뭐를 사야 돼요? 전 세계 안전자산인 금이랑 미국 국채를 담아야겠죠. 자, 실제로 금의 수요는 늘어났어요. 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는 반대로 이번 주말에 매도세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뜻은 누군가 국채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왜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이렇게 발발을 했고 물론 아직 전쟁이 시작됐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최근 며칠 동안 채권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왜 채권에 매도세가 나왔을까? 우리가 예상한 게 채권 매수세가 늘어나니까 야 그러면 미국의 국채도 사주고 그럼 미국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 긴장감이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 미국 셰일 기업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국채 매수세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정확한 100% 정답이 없어요. 왜? 시장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안 빠졌다고 나중에 후반형 돼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으로 만약에 중동 전쟁이 후반형 됐다 아니면 더 큰 좀 이런 폭격이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되면 더 빠질 수 있어요. 후반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우리가 쉽사리 예상을 못해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채권 금리가 왜 튀었고 채권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매도세가 나왔는지.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의 국채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뭐가 오를 거라 예상하죠, 사람들이? 유가가 오를 거라 예상하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일시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네? 그럼 당연히 채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할 거고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렇게 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는 두 개밖에 없다, 선택지가. 금 아니면 미국 국채.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경제가 어때요? 미국의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그 안전자산 중에 미국 국채보단 금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채권 매도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매도세가 아니어도 수요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달러가 흔들리고 위험해서 물론 그런 시장의 심리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돌고 돌아 미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 왜? 사람들이 미국은 달러는 위험해 흔들려 항상 100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정화되고 자리 잡게 되면 미국 달러로 들어오죠. 저도 이번에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어찌됐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가능성이 가장 높죠. 유가 상승, 그로 인해 채권의 매수세 줄어들고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의 경제 체력이 안 좋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굳이 미국 국채에 담을 필요 없겠네. 금이 낮겠네. 그래서 금의 수요는 들어왔고 미국 채권의 수요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가 흔들려서? 아니요. 아직까지 달러가 흔들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거 단기 노이즈 아니야? 시장에서 크게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중동전쟁 또 깔짝 해봤자 아닌 것 같아. 금방 또 해소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금의 매수세도 줄어들고 미국 국채 매수세도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금의 매수세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 국채의 매수세는 줄어들고 금의 매수세는 늘어났다는 건 무언가 미국 국채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보다도 어떨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았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중동전쟁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후반형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걱정인 게 유가 튀는 거
거죠. 유가가 막 어떻게 크게 튈까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죠. 야, 중동전쟁을 막 1970년대에 비유를 해가지고 유가가 막 12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73년도에 막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미국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죠? 이제는 그게 힘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이 다릅니다. 왜 환경이 다르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그 석유 의존도가 중동에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에 의지 안 해도 돼요.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 찍어내는 분출해내는 그 원유 공급량만으로도 미국의 국내 수요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도랑 지금이랑 비교한 건 맞지 않다. 여러분들 크게 막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이니슈님? 야, 그거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 해야죠 또. 여기 막히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가 굉장히 폭이 조금 넓기는 한데 유조선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은 좁아요. 지나갈 수 있는,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좀 좁고, 이 구간의 소유권이 이란한테 있습니다. 이란한테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봉쇄당하거나 막힌다? 그러면 유가 상승은 어쩔 수 없어요. 단기적이든 뭐든 간에 유가 상승은 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을 잠근다는 건 이란도 거의 자폭을 하겠다는 얘기가 같은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얘네들이, 이란이 이제 어쨌든 간에 유조선을 통과하고 배들이 통과하는 그 뭐라 그럴까,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권리들을 이제 이란한테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 군사적으로 봉쇄가 아니라 검문 형식으로 조금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야, 통과 선박하는데 너네 우리가 좀 법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일 안에 이제 들어오기로 계약을 했던 이런 유조선들이 20일, 30일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네들 뭐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봉쇄보다 원유의 유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원유의 유통 속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해협으로 막 돌아가려면 또 운류비가 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볼게요. 여기를 통해서 어딜로 또 들어가냐면 중국으로 들어가요.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연되잖아요. 그럼 중국한테 도달하는 원유도 늦어집니다. 이란이 지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원유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데 얘네들을 지연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도 힘들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야, 중국으로 가는 배들은 빠르게 통과시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천천히 해. 요렇게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마저도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이런 폭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거를 닫을 가능성 물론 존재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지연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 이란한테도 지네들한테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이란이랑 미국의 핵 협상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6월이죠? 빠르면은 7월 초 이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4일 이전에? 빠르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란, 미국 핵협상 다시 제기한다. 그래서 어디서 뭐 만나기로 했다. 요 얘기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란도 지금 쉽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지금 다 사살을 당했고, 이란 측에서도 시간을 지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협상만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해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네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 반격은 할 겁니다. 보복을 할 건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핵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선사에서 일하시는데 중국으로 가는 스케줄만 미리 땡길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네 하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던가 그 원유 유통 속도를 느리게끔 하는 그 가능성은 낮겠다. 선사에서 일하신다고? 중국으로 하는 스케줄을 미리 땡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힘들겠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중동전쟁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더 빠졌잖아요. 10만 달러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회복하는 구간이 필요할 거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그 불장 기다리고 막 목 빠져. 안 그래도 지금 뭐 6월 말 뭐 7월 초 6월 달 뭐 올라간지 안다고 안 했나요?
7월 달 또 미뤄졌나요? 한 3분, 4분 이런 거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분들 다 포기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땐 중동전쟁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러셀 2000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우리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